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몸에 관한 얘기를 좀, 영상을 좀 만들다가 좀 쉬었지요? 한참을 안 했죠? 그래서 마침 좀 이른 저녁에 약간 잠을 청했다가 깼는데 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시간은 조금 새벽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생각난 김에 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이 미골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척추 그림은 아마 다들 눈에 좀 익으실 겁니다.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병원 가도 걸려 있고, 또, 뭐 인터넷에 척추로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요. 이런 그림들. 어, 오늘은 그 척추 중에서도 그 미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 중국 무술에 관한 책들을 보면 약자로 쓰겠습니다. 예. 책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골이 각성하면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미골. 그게 무슨 뜻일까? 예. 궁금하기도 했지만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척추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미골이 중요한 점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척추는 크게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목 부분, 그 다음에 흉추라 그랬고 흉곽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요추, 이렇게 해서 여기 7개, 그 다음에 여기 12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개 이렇게 되죠. 번호는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그 다음에 흉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요추 1, 2, 3, 4, 5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은 천골이라고 부르고 뭐 선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뭐 옛날에 뭐 신선이 되는 뼈라 그래서 신선선자를 써서 선골이라고도 부르고요. 천골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천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는 이것들이 분리가 돼서 아주 어렸을 때, 글쎄요, 한 중학생 정도 때까지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얘들이 이제 딱 붙어서 그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던 요런 것들이죠. 요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가 붙으면서 이제 걔네들은 그 빈 공간들 서로 붙는 아랫뼈와 윗뼈의 그 중간 요런 부분들이 이제 구멍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골은 이제 이 맨 끝부분입니다. 요 끝부분.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척주라고도 하죠.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는 그런 뼈들이고, 그런데 이 청골은 이제 골반뼈, 이 장골이죠. 이 골반뼈, 이게 우측 장골, 좌측 장골.
여기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게 우측, 좌측이 되죠. 얘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 천장관절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인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안에. 안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죠. 물론 뼈와 뼈가 같은 뼈가 아니기 때문에 유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대로 꽉 조이고 있지만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얘만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요 부분까지고요. 요 부분까지고 이 아래쪽은 자유롭죠. 여기 보시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하부는. 또 꼬리뼈는 이렇게 더더욱이나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죠. 물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고 여기서 다리로 나가는 근육들도 있고 그래서 연결은 돼 있지만은 어쨌든 골반뼈라는 이 뼈에서는 이 부분들은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우리는 자꾸 이 어떤 그 골반하고 이 척추를 조금은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골반이 뭐 유연해야 좋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 척추를 바로잡는 운동들을 함에 있어서는 골반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 척추 전체를 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얘를 조금씩 앞뒤로 움직이거나 또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뭐 움직이진 못하겠죠. 그에 대해서 조금 아래 그림을 조금 보시면 우린 보통 척추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고양이 자세라고 부르나요? 고양이 자세, 뭐 고양이와 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름은 뭐 동네마다 좀 다르게 부르겠지요. 근데 어찌됐든 척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주고 다시 이렇게 굽혀주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줘서 척추를 부드럽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어디에다가들 많이들 신경을 쓰시냐면 이 부위에다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요. 얘를 많이 내밀기 위해서 가슴을 더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은 허리를 많이 떨겨주는 그래서 등을 내밀었다가 허리를 떨겼다가 이런 운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뭐 몸에 좋다. 이 자세가 무슨 거의 뭐 만병통치약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척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이런 등이나 이 허리에 짤룩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이 꼬리뼈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꼬리뼈. 꼬리뼈를 뭐 많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대략 한 1mm에서 한 3mm 정도 밀리미터지요. 밀리미터 1mm만 하셔도 될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위쪽으로 들어주면 그 반대 척추가 이렇게 쭉 휘겠죠. 이렇게 반대로 조금만 내려주면
이 자세를 취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요 끝부분을 조금만 뒤로 올려주면 그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앞쪽으로 옮겨주면 또 몸을 이렇게 숙이거나 웅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처럼 이런 부분에만 힘을 쓰게 되면 쓸데없는 근육이 쓸데없지는 않지만 그 특정 부위의 근육에 무리가 갈 수도 있죠. 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근육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자꾸 이런 데다 주는 거죠. 집어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뼈가 그냥 움직이면서 근육이 따라가도록, 뼈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 편하면서도 가동 범위가 기존엔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다면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각도보다는 물론 운동이 이런 운동만 있는 건 아니지요. 보시면 척추 운동이라는 거 이렇게 누워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꼬리뼈로 바닥을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도 마찬가지죠. 뭐 스완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겠지만 어찌됐든 이 꼬리뼈를 살짝만 위로 올려주면 이런 곡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근육을 쓰게 됩니다. 억지로 흉곽 전체를 들게 되는 그런 버릇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몸이 경직이 되죠. 근육에 힘을 쓰게 되면 몸이 좀 경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뼈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려면은 가장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방아쇠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이 꼬리뼈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골반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도록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잘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 꼬리뼈에 대한 이제 감각이 조금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만 살짝 아주 한 1mm 정도만 움직여도 허리가 쑥 들어가는 느낌도 나면서 몸을 뒤로 젖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반대로 몸을 마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운동만 있는 것도 아니죠. 보면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엎드려서 하셔도 됩니다. 좋은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몸을 너무 많이 들지 않고 그냥 요런 정도만 유지를 하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꼬리뼈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꼬리뼈가 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척추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앉아 계시죠. 이렇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휘죠. 이 자세를 주려면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억지로 허리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펴주는 게 아니고요. 꼬리뼈를 살짝 뒤로 뺍니다. 뒤로 빼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서겠죠.
그럼 이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책상에 앉아 계실 때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꼬리뼈를 조금만 빼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꼬리뼈만 조금 빼면 허리가 똑바로 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꼬리뼈를 뒤쪽으로 조금만 보내주시면 이게 여기에 있는 허리뼈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요추죠. 이 요추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꼬리뼈를 뒤쪽으로 조금만 빼주시면 몸이 바로 서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거는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보통 의자 바닥에 골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골반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죠. 뭐 움직일 겁니다. 약간이나마. 하지만 과도하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이 끝에 꼬리뼈만 살짝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mm, 3mm, 뭐 이런 정도 본인이 느낌대로 하시는데 아주 살짝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느끼시면 되고요. 그렇게 느껴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이제 얘들이 자기만의 의식이 생기는 거죠. 예. 나중 되면은 움직이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럼 이 범위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이것도 미리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생각만으로 하셔도 됩니다. 꼬리뼈 살짝 뒤로 빼자.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뇌는요. 인간의 뇌는 글씨가 참 뇌는 우리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또 이쪽으로 세면 안 되는데. 뭐 이건 이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고요. 예. 어쨌든 하나의 어떤 컴퓨터로 치면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나 뭐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죠. 예. 얘한테 시키면 얘가 알아서 꼬리뼈를 움직일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미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중국 무술 또는 뭐 동양의 무술이 무슨 MMA나 이런 것들, 프로 스포츠, 프로 격투기 스포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깨지죠. 예,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예전에 운동하던 친구들, 쭉무술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때도 튼튼했고 지금도 튼튼합니다. 예. 그 친구들이 뭐 프로 격투가는 아니지만 네.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튼튼했고 지금도 튼튼하다. 물론 운동을 꾸준히 한 친구들은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그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죠. 예. 쭉무술 한답시고 이상한 요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지요. 예, 우리 슈샤오동이라는 중국 무술 격파가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 자체가 사입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술인들이 아니에요. 정신부터 생각해서 다 썩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무술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가짜들 상대하고 있죠, 슈샤오동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꼬리뼈가 중심이 돼서 하나의 스위치가 돼서 척추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꼬리뼈가 작동을 안 하면 이 근육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몸통에 있는 근육들을. 흉곽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이 복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의 힘을 잔뜩 줘서 이런 동작을 만들게 되지요. 그러지 말고 진짜 이 척추의 움직임으로 다른 근육들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의 전환 또 운동 방법의 전환을 조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의자에 앉아 계실 때 한번 테스트 삼아 꼬리뼈를 살짝 뒤로 미는 기분으로 한번 앉아 보시고요. 한 5초, 10초 정도 뒤로 미는 기분을 한 5초, 10초 정도 느껴보시면 그 다음에 척추들이 그에 따라서 바뀌는 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 자주 해줬다가 그냥 풀었다가 자주 밀어줬다가 풀었다가 밀어줬다가 풀었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몇 번만 반복을 해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똑바로 서는 것도 느끼실 거고요. 운동하는 방법들은 뭐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보셨던 대로 뭐 어딨죠?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쉬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또 아까 위에서 봤던 대로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건 이 꼬리뼈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척추는 사실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이 골반에 연결된 이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이 돌기들을 만지는 거죠. 이 몸통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이 돌기들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직접적으로 만진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꼬리뼈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과 연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그 웩더독이라고 아시죠? 웩더독. 여기 뭐 테일 앞에는 테일이 붙겠지만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건 꼬리가 척추를 흔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반의 개입은 가능한 한 골반의 개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척추가 움직임에 따라서 골반도 같이 이렇게 설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지만 골반을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고 꼬리뼈를 움직여서 이런 자세가 취해질 때 골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앉아 있을 때 한번 해보시고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예, 여기 꼬리뼈가 있으면 꼬리뼈를 가지고 살짝 바닥을 살짝 밀어보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꼬리뼈만 가지고 꼬리뼈나 요 부분만 청골의 하부지요. 청골의 하부와 꼬리뼈를 가지고 꼬리뼈만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몸이 이렇게 휠 겁니다. 이렇게 휠 겁니다. 이렇게 휠 겁니다. 이렇게. 뒤에 이 바닥이 아니고 뭐 침대 끄트머리라면 목도 뒤로 쭉 젖힐 수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이쪽처럼 이렇게 반대쪽 그렇게 되면 뭐 경추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어려운 거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하시면 되고 이거 다 생활 속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활 속에서 예, 생활 속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 같은 것도 자주 풀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럼 요통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럼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은 조잡하고 좀 화면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예. 어쨌든 미골이 각성하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 미골을 가지고 척추 전체를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척추에서 나오는 제대로 된 힘을 상대를 뭐 공격하거나 이런 데 쓰게 되면 그게 이제 무술에서의 힘을 쓰는 방법이 될 것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내 몸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럼 이런 운동을 할 때는 꼬리뼈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 꼬리뼈가 척추를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다른 근육들이 다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데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아마도 예. 지난번에 이제 손발에 대해서 그냥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의식에 대한 얘기였죠. 힘 빼기. 다음에는 아마 손목 또는 발목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할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주로 뼈 그림 가지고 하겠죠. 자, 그러면 꼬리뼈 많이 흔드시고요. 예. 뭐 많이도 안 흔들리겠지만 예. 미세하게라도 계속 해보십시오. 전혀 뭐 격렬한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서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니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뭔가를 기다릴 때, 그럴 때 조금씩 움직여 보십시오.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또 반대쪽으로도 움직여도 되겠죠. 서 있을 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뭐 서 있으니까 이렇게 큰 움직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예. 서 있을 때도 그런 움직임을 몸에서 한번 체험을 해 보시라.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잡한 영상이지만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